자, 이제 카노맵을 사용을 해서 논리 최적화를 하는 방법을 절차적인 방법으로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이때 여러 가지 용어가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용어를 하나씩 정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터럴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불리한 이퀘이션에서 나타나는 변수를 리터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이 경우에 변수가 3개죠. 그래서 x1, x2, x3가 리터럴이고요. 리터럴의 총수는 3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올 수 있는 용어는 임플리컨트입니다. 임플리컨트는 함수를 1로 만드는 경우를 임플리컨트라고 하고요. 민텀 각각들이 하나의 임플리컨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민텀들을 카노맵상에서 묶은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모두 임플리컨트가 되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각각들이 전부 임플리컨트들이고요. 이런 임플리컨트들을 묶어 놓게 되면 결국 어떤 함수를 나타내는 수식이 될 텐데 그 수식은 최적화된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최적화되지 않은 형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된 형태를 찾자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고, 그래서 다음번으로 정의할 수 있는 용어가 프라임 임플리컨트입니다. 이 프라임 임플리컨트는 임플리컨트들 중에서 다른 임플리컨트를 조합해서 나타낼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경우에 보면은 점선으로 묶어 있는 부분들은 프라임 임플리컨트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이와 같이 파란색 굵은 직선으로 표시된 임플리컨트에 의해서 전부 포함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들은 프라임 임플리컨트라고 할 수 없고요. 이때 결국 굵은 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묶음, 즉 x1바하고 x2, x3 이것만 프라임 임플리컨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엔 커버라는 용어를 보죠. 커버는 함수를 갖다가 표현하는 어떤 수식이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 나오는 임플리컨트들을 일부를 오화시켜서 그 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커버가 됩니다. 최적화된 커버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커버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것이 최적화되어 있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코스트입니다. 코스트는 회로로 구현할 때 가장 값싸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척도인데 이때 텀의 개수하고 또는 각 텀에서 나타나 있는 리터럴의 수에 따라서 코스트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개수가 가장 적고 각 항에 나오는 리터럴의 수가 가장 작다면은 최적화된 함수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커버로 어떤 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데 최적화된 형태하고 그렇지 않은 형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최적화된 형태를 찾으려면은 여러 개의 있는 임플리컨트들, 특히 프라임 임플리컨트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선택하는 방법은 먼저 꼭 필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프라임 임플리컨트라고 그러면 essential prime implicant라고 이와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은 어떤 다른 커버들에 의해서 아무리 조합을 해도 완전히 커버되지 않는 프라임 임플리컨트를 essential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죠. 이 예제에서 우리가 먼저 이와 같은 프라임 임플리컨트들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프라임 임플리컨트들에서 자세히 보면은 따로 이렇게 점선 원으로 표시를 해줬는데 이 3개의 민텀들이죠. 이 3개의 민텀들을 포함하고 있는 프라임 임플리컨트는 다른 프라임 임플리컨트에 의해서 커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따로 색깔로 구분했는데 이 파란색으로 묶어진 이런 프라임 임플리컨트들이 여기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한 이 민텀들 때문에 프라임 임플리컨트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여기 표시된 민텀들이 다른 프라임 임플리컨트에 의해서 커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이 좀 어려운가요? 프라임 임플리컨트들 중에서 다른 프라임 임플리컨트들에 의해서 완전히 덮이지 않는 거, 그것이 이센셜인데 여기 보면은 이거죠. 다른 프라임 임플리컨트들 앞만 조합해봐도 요 일이 커버가 안 되죠. 그래서 결국 파란색으로 묶은 x2, x3와 x4가 이센셜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x3, x4도 여기는 1 때문에 다른 프라임 임플리컨트들에 대해서 완전히 커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찬가지로 이센셜이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 x2와 x3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1 때문에 완전히 덮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니멈 코스트 회로를 찾는 순서입니다. 결국 앞에서 쭉 설명을 했지만은 프라임 임플리컨트들을 쭉 나열하고 그 중에 이센셜들을 찾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묶어준 묶음들이 결국 essential prime implicant가 되겠죠. 그래도 결국 여기 있는 일이 남게 됩니다. 이 일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때 가장
묶음이 큰 게 어떻게 되죠? 결국 x1 바 x3가 되죠. x1 바 x2, x4도 사용될 수 있지만 이 묶음보다는 여기 있는 x1 바 x3가 더 묶음이 큽니다. 그래서 이걸 골라내는 것이 미니멈 코스트 커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적화된 수식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죠. 앞에서 설명한 3단계 방법에 따라서 미니멈 코스트 서킷을 찾아내는 예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2개의 예제인데요. 먼저 첫 번째 예제를 먼저 살펴보죠. 이와 같이 카노맵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일단 프라임 임플리컨트들을 전부 다 찾아내죠.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이센셜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센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되죠? 여기서는 이센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x3바, x4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프라임 임플리컨트들 중에서 이와 같이 2개를 골라내게 되면은 가장 최적의 미니멈 코스트죠. 미니멈 코스트의 회로를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최적이 아닌 경우를 한번 우리가 보면은 최적을 어떻게 찾아내는지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프라임 임플리컨트들을 이와 같이 더 표시할 수가 있죠. 3개가 더 있는데 만약에 제대로 골라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수식이 더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미니멈 코스트를 찾을 때 이와 같이 프라임을 기준으로 보고 그때 나타낼 수 있는 수식이 어떻게 하면 더 간단해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개수가 최소화가 되고 묶음이 가장 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음번 예제를 볼까요? 이 예제에서는 여러분들 얼핏 이와 같이 묶어낼 수가 있겠죠. 이때 이 프라임 임플리컨트들 중에서 어떤 것이 이센셜이죠? 예, 이센셜은 없습니다. 여기선. 그래서 이센셜이 없는 상태에서 미니멈 코스트의 수식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묶어내면은 여기 나타나 있는 수식과 같이 간단하게 표시될 수 있죠. 이게 전부일까요? 또 다른 프라임 임플리컨트들도 한번 살펴보죠. 프라임 임플리컨트들이 이와 같이 4개가 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검은색으로 표시된 이 묶음들을 나열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커버가 되고 그 자체도 위에 것과 비교해 보면은 코스트가 더 크지 않습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려서 이 2 수식 모두 다 솔루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불리한 이퀘이션을 표현할 때 잘 쓰진 않지만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product of sums 형태가 있습니다. 카노맵에서 역시 최적화된 product of sums 형태의 수식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2개의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보통 product of sums 형태는 이와 같은 형태로 파이 형태죠. 시그마가 아니라 파이 형태로 보통 수식을 표현하게 되고 이것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맥스텀들이죠. 맥스텀들은 truth table에서 0으로 표시되고 카노맵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0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1이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카노맵을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죠. 먼저 product of sums 형태로 표현할 때도 그룹으로 묶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맥스텀들을 묶어내게 되죠. 결국 0을 묶어내게 되는데 가장 개수가 작게 그리고 가장 크게 묶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묶어내면 수식이 이와 같이 표현되는데 묶을 때 카노맵에서 1을 묶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쓰지만은 수식으로 표현할 땐 방법이 좀 다르죠. 여기 보면은 파란색으로 묶은 부분을 먼저 보게 되면은 1로 표현되는 부분들이 지금 x1은 전부 1이죠. 그리고 x는 1하고 0이 나왔기 때문에 없어지고 x3는 0이죠. 그러나 표현 방법이 달라졌죠. 아까는 프로덕트 형태고 지금은 썸 형태로 표시된다는 점이 다르고요. 그보다 여러분들이 가장 혼동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즉 x1이 1인데 바가 붙었죠. x3가 0인데 바가 없죠. 이와 같이 sum of product 형태와 반대가 된다는 점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장 틀리기 쉬운 부분인데 다음번을 한번 볼까요? 다음번 역시 이와 같은 수식에서 0을 전부 다 채워놓고 그리고 0을 전부 묶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POS 형태의 프라임 임플리컨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앞에서 설명한 대로 0들을 묶을 때 개수가 가장 작게 그리고 크기가 가장 크게 묶어준 결과가 여기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고요. 이때 각 묶음에 대한 수식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먼저 이 부분은 x2가 0이니까 x2가 바가 안 붙는 형태로 나타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x3가 0이고 x4는 없어지죠. 당연히 0이니까 x3가 바가 안 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 다시 볼까요? 여기 보면은 어때요? x1, x2는 상관이 없게 되죠. 모든 경우가 다 들어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x3, x4가 둘 다 0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바가 안 붙은 형태로 이렇게 sum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 거는 0이 하나죠. 그래서
이때 공교롭게도 x1, x2, x3, x4가 다 1이네요. 그래서 전부 바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sum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product of sums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주는 쓰진 않지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연습을 좀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색다른 부분인데요. 우리가 어떤 회로를 만들기 전에 사양을 먼저 주게 되는데 그 사양이 완전하게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회로 설계에 있어서 어떤 장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양이 완전히 주어지지 않았을 때 장점을 찾는다는 말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나 그런 부분들이 실제 최적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incompletely specified functions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흔히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통 그렇습니다. 회로가 여러 개의 단계로 구성될 경우입니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또 다음 단계로 그래서 결과가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입력이 두 번째 단에 예를 들어서 입력이 5개인데 입력이 5개라 그러면은 전 단에서 넘어올 수 있는 값들의 경우의 수는 2의 5승 개수만큼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전 단의 회로의 특성상 2의 5승 개수만큼의 출력이 다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 가지의 경우에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사실상 이 회로에서 따져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동케어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이 총 4개라고 하면은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6가지입니다. 근데 이 함수의 특성상 민텀 2번, 4번, 5번, 6번, 10번일 때 1이 나오고 그 외에는 0이 나오게 되는데 특이한 점은 12번, 13번, 14번, 15번일 경우에는 입력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즉 이 앞단에 있는 이 회로가 이러한 경우를 만들지 않는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12번, 13번, 14번, 15번의 경우에 대해서는 회로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보통은 우리가 만약에 이런 동케어 텀이라고 하는데 즉 상관하지 않는 텀이죠. 이런 동케어 텀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12번, 13번, 14번, 15번 역시 출력이 0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경우에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어떤 동케어 텀입니다. 그럼 실제 이런 것들이 회로를 구현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truth table 상에서 don't care term은 1이냐 0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D라고 특별히 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역시 카노맵에다 표시하면 이와 같이 D로 표현됩니다. D로 표현된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때 한번 카노맵상에서 민텀들을 묶어보겠습니다. 먼저 1만 있고 D가 전부 다 0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원래 동케어 텀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 D는 전부 0이 되죠. 그런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방법대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표현된 수식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게 최대로 줄일 수 있는 수식이 될 수 있죠. 근데 이 동케어는 사실상 0이든 1이든 상관없는 부분들이죠. 그럼 우리가 편의주의적으로 0이든 1이든 마음대로 결정해 봅시다. 그때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회로를 좀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묶으면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D 3개는 전부 1이라고 간주를 하고 여기 나와 있는 D는 0이라고 간주를 하게 되면은 묶음이 이렇게 좀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수식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훨씬 간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동케어의 장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로 최적화할 때 이 동케어를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동케어의 경우는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회로가 여러 단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실제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회로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에서는 이런 점들을 최대로 찾아내서 응용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SOP를 봤고요. POS인 경우를 한번 보죠. POS인 경우에 묶어볼까요? 일단 0을 전부 묶게 되면 수식이 이와 같이 복잡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케어를 한번 응용을 해보죠. 동케어는 0이나 1이든지 편의주의적으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경우에 여기 있는 D만 0으로 놓고 나머지 D는 전부 1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수식이 이와 같이 훨씬 간단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케어들을 잘 이용함으로써 회로 최적화할 수 있는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응용해 볼 수 있고요. 이때 여러분들은 좀 더 시각을 좀 입체적으로 가져서 이 D가 0이든 1이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잘 응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출력이 단 하나인 경우만을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실제 시스템에서는 출력이 여러 개 될 수가 있겠죠. 즉 입력이 5개일 때 출력이 하나인 경우만 봤는데 2개이면 또 어떻겠습니까? 이 경우에는 입력이 4개일 때 출력이 2개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각 출력 함수 F1하고 F2를 이같이 카노맵 형태로 표현해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F1하고 F2를 최적화된 형태로 한번 다시 이 카노맵을 이용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F1을 살펴보면은 여기 각각 묶은 형태대로 이와같이 수식이 되고요. 그다음에 F2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잘 묶었죠. 이때 잘 보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두 묶음이 F1하고 F2에 대해서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회로를 구현할 때 이 두 항에 대한 하드웨어를 공유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나타낸 하드웨어가 여기 나와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즉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에 해당되는 이 AND 게이트 두 개를 F1하고 F2 각각에 대해서 다 사용을 했죠. F1하고 F2 둘 다 사용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이 회로를 최적화할 때 아웃풋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되도록이면은 같은 함수들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하드웨어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죠. 앞에서 출력이 여러 개인 함수에 대해서 최적화 기법의 필요성을 설명을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예제로 각각 함수 출력에 대해서 따로따로 최적화할 때하고 두 개를 한꺼번에 보면서 최적화할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 함수 F3하고 F4가 있고 그것을 각각 카노멤으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이때 각각을 따로따로 최적화해 봅시다. 그러면 이와 같이 묶어서 수식이 F3 이렇게 나오고 F4도 이렇게 묶어서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묶어서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습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점은 별도로 따져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F3하고 F4를 따로따로 최적화할 수도 있지만은 이때 자세히 살펴보면은 AND 게이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필요하고 OR 게이트가 2개 필요하죠. 근데 이거 동시에 봤을 때 좀 더 회로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F3하고 F4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와 같이 찾아냅니다. 이게 F3에 관한 카노맵 이고요. 이게 F4에 대한 카노맵인데 그 중에 이 부분이 공통되니까 먼저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또 살펴보면은 이쪽 부분이 또 공통이죠. 그래서 두 번째 항을 이렇게 찾아냅니다. 나머지는 각각 F3하고 F4가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텀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묶어낼 수가 있고요. 얼핏 보면 앞에 나와 있는 두 수식보다 훨씬 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두 개의 텀이 공유되기 때문에 회로는 더 간단해집니다. 즉 하드웨어를 공유하기 때문에 회로가 좀 더 값싸게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죠. 3인풋 AND 게이트, 4인풋 AND 게이트가 각각 F3하고 F4에 마찬가지로 F3하고 F4에 공유된다는 점 때문에 회로가 좀 더 간단하게 구현됩니다. 여기서 보면 AND 게이트가 아까 6개 있는데 물론 인풋의 수는 늘었습니다만 4개로 줄었죠. OR 게이트는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하드웨어가 좀 더 간단해졌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3장에서 배웠듯이 우리가 CMOS로 디지털 논리 회로를 구현할 경우 NAND하고 노아 게이트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회로를 NAND하고 노아 게이트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값싸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은 드모르간의 법칙이죠. 드모르간의 법칙을 한번 게이트 레벨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NAND 게이트를 살펴보면은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하면 이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X1하고 X2를 낱개로 인버팅 시켜서 그것을 오화시킨 거죠. 그게 이쪽에 나타나 있는 항이고요. 그거하고 X1하고 X2를 NAND 한 거, 이거죠. 이게 서로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그림을 이렇게 줄여서도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노아 게이트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보죠. 노아 게이트 역시 X1하고 X2를 각각 별개로
게이트를 통과시켜서 AND를 한 것이 노아를 한 것과 같다는 그런 의미가 이 드몰간의 법칙이죠. 이때 여기 나와 있는 NOT 게이트들은 이와 같이 버블 형태로 줄여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드몰간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AND, OR와 NOT으로 표현된 회로를 NAND나 NOR 회로로 이렇게 바꾸는 방법을 우리가 따져보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AND하고 OR로 되어 있는 회로를 살펴봅시다. 이때 이것을 NAND로 되어 있는 회로를 바꾸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버블을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not을 2번 시키면은 원래 함수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버블을 이와 같이 쌍으로 붙여주게 되면은 이전의 회로하고 동일하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쌍으로 붙여주면 이전의 회로하고 동일합니다. 이 두 회로는 서로 같다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일단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은 여기 이미 AND 게이트가 NAND 게이트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회로를 봅시다. 이 뒤에 있는 회로는 여러분들 앞에서 본 회로하고 동일합니다. 즉 여기 NOT 게이트가 각각 따로따로 붙은 것을 버블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 자체가 여기 나오는 바와 같이 NAND 게이트로 바뀔 수가 있죠. 드몰간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원래 AND하고 OR로 된 회로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NAND 게이트들만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된 것이 드몰간의 법칙이죠. 자, 다음은 이와 같이 OR 회로하고 AND 회로로 되어 있는 경우를 봅시다. 이 경우는 일종의 프로덕트 오브 썸즈 형태죠. OR을 먼저 시키고 다음에 AND를 시켰으니까 프로덕트 오브 썸즈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버블을 쌍으로 붙여주겠죠. 그래서 다음번 그림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게이트가 앞에 드몰간 법칙에 의해서 노아 게이트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회로를 노아로만 되어 있는 어떤 회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sum of products 형태는 NAND 게이트들만으로 쉽게 바꿀 수 있고요. product of sums는 노아 게이트들만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